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마치고 내일 돌아오는데요. 체코를 방문하는 과정에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선물을 나눠 가졌네요. 자, 선물과 관련된 얘기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체코에서 선물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체코를 네. 순방 중인데요. 이 체코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깜짝 그림 선물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이 그림은요, 이 순백색의 눈 올빼미가 네. 겨울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인데요. 네. 아마 조금 뒤에는 좀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네. 이 35살의 여성 화가고요. 네. 이 발달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달하는 소녀는 네. 13살짜리 피아니스트인데요. 네. 이 소년 역시 그림을 그린 화가와 같이 이 발달장애를 가진 소년입니다. 자, 근데 네, 보고 계시죠? 아, 저 그림이군요. 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그림을 받아준 다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이 소년이 피아니스트인데 한국말을 배운 모양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소년이 하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데 구사하는 한국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계와 우아함은 산칭남은 눈을 빼면 비유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시계는 올빼미는 교투엔 항상 공이 언제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네, 평소에 한국어를 공부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적어준 거를 좀 읽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 친구가요, 네. 지난해 그 평창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는데, 네. 이때 참가를 했었답니다. 그것을 예. 계기로 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네. 한국어를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지혜라든지 온화함, 수호를 상징하는 이런 단어들이 참 이 외국인이 구사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네.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감사 메시지, 이 아주 뜻깊은 한국어로 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 방문이 네. 동기부여를 했다고 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네. 의지가 많은 젊은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한국을 사랑하게 된 10대 소년, 발달장애를 앓고 있지만 사랑하는 음악, 피아노만큼은 끝없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쯤 됐다고 하는데요. 남과 북의 분단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말도 어렵게 구사했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남쪽의 가지에서 끝이 펴 것과 같이 같이 뿌리가 묻혀 자라는 무척 가치에도 끝이 펴 것이라는 것 또한 말입니다. 자, 이재명 차장. 자, 박근혜 정부에서 초기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로 일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저런 경험을 자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소회 같은 게 귀국 후에 참모들에게 좀 전달되고 그런 일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순방 갔다 돌아오면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 나중에 에피소드 형식으로 묻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감동적인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사실 관광을 굉장히 서비스 산업의 한 축으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늘 관광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네. 바로 저 소년이 그걸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에 네.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박 대통령이 봤을 때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 17세 소년도 이제 한국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공연에 왔을 때는 정말 더 쉽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장면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은 체코에서 소년에게 선물을 받았고요. 하지만 우리 국회의 의원들은 선물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있었던 일인데 예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산안을 두고 굉장히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제 다툼이 있었죠. 네. 매년 있었던 거지만 확실히 달라진 거는 19대 들어와서는 12월 2일 예산 통과일이 무조건 그날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막판까지 굉장히 지루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 대충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총 한 3조 정부 예산안에서 3조 8,281억 원을 삭감을 하고 네. 또 이제 여야가 나눠 가졌죠. 한 3조 원 정도 네. 나눠 가졌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총 한 3천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예산 삭감 내역을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요. 국방부 예산, 특히 대북 정찰 유성 도입 예산은 100억에서 220억으로 완전히 5분의 1 토막이 났고요. 특히 소방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네.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나눠 가진 셈이죠. 자, 그러면 조수진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오랫동안 이제 국회 예산 취재할 때 보면 대체로 연말마다 나눠 갔지만 선거가 있기 전해 연말은 특히 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 때 예산은요, 이 총선에서 승부수를 걸 아주 그 최대 변수가 됩니다. 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당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또 탈당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다 나눠 가졌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봐도 얼핏 봐도 힘이 센 여야 의원들이 많이 가져간 것 같네요. 일단 김무성 당 대표는 좀 예외로 하고 나머지 지역 의원들은 실세답게 많이 가져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네. 정말 예산을 본인이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제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네. 이제 유리한 위치에서 경산 예산 쪽을 많이 좀 챙긴 것 같고요. 네. 원유철 이제 원내대표도 협상의 주역인 만큼 많이 챙겼는데 원유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해안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 네. 본인의 지역구 사업이기보다는 이 네.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으로 연결하는 그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네, 네. 본인 예산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근데 네. 원유철 원내대표 얘기는 자 512억 서해안 복선 절철화 때문에 가져갔는데 이게 어떻게 내 지역구입니까? 다 같이 잘하자는 거죠. 라는 얘기를 기자한테 하지만 지역 주민한테 그렇게 얘기할까요?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제가 지역의 발전을 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저렇게 건설 사업이 되면 당연히 지역에 예산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지역 이제 주변 상권이 발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겸사겸사 좋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숫자가 좀 작아 보입니다만 큰 대도시 예산답게 특정 지역만 말하기 좀 힘든 게 그래서 그렇지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구에만 들어간 예산보다는 어차피 이제 광역단체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 예산이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뽑아놓은 숫자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고 지역구가 특정돼 있는 것만 뽑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모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저 의원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예산을 많이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A시에 어떤 특정 작물이 있으면 가장 많이 나는 작물이 있으면 A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 작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 안에서는 그 지역구 예산인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의 예산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편법들이라든지 꼼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이 지역구에 얼마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이제 보도자료를 직접 돌려서 홈페이지에 직접 올렸는데요. 이 숫자를 보니까 원래 이제 정부에서 만든 목표 예산이 한 2,200억쯤은 잡혀 있었는데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786억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해서 총액 3,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보도자를 딱 올렸네요.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정현 의원은 이제 순천 곡성이 본인 지역구니까 더 많이 땄다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지역 의원마다 내가 더 많이 증액을 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방금 조준 차장 얘기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왜 내가 또 당선돼야 되는지를 증명하는 사실 길이거든요. 내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의정보고회가 다음 달 한 13일까지 그 이후는 못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굉장히 이제 예산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죠, 지금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잠시 공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가 너무 깜깜이다. 도대체 이렇게 불투명해 할 수 있느냐라는 원성이 언론사사에서 자장하니까 국회에서 10분 동안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약식이었다는데 일단 영상 확인한 뒤에 관련된 얘기 나누겠습니다. TK SOC 예산 호남 충청으로 균형을 맞추시고요. 왜 특정 지역의 SOC 사업을 이렇게 끝까지 보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표 얻을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하고 이야기가 틀리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 가족 예산을 영원으로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지방교육청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니까. 자, 잘 봅시다. 손만 잡고 이걸 정말 여러분들 보루 사업이 한번 보세요, 이게. 아니, 누리 예산 달라고 그러니까. 자, 나가세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나가세요. 자,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의원, 그러니까 예결위 간사가 나가세요 그러니까 카메라 좀 치워주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본론을 다루렵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저희가? 사실 증액 소위를 공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공개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국회에서 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막 호텔 가서 예결위원장 간사들 몇 명만 모여서 마지막 최종 증액 심사를 한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지금 이번 경우에는 증액 소위를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앞부분만 공개를 했죠. 한 5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호남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고, 여당 입장에서도 역시 우리가 우리 예산을 잘 지켜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 여야가 논의되는 과정을 국민한테 보여줬다기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자들을 불러서 5분 더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출된 장면 아니고선 국민들이 그 장면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는데요. 조수진 차장. 네. 저렇게 나눠 갔잖아요. 네. 증액 많이 했죠. 3조씩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 저희 뉴스탑10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비판을 하면 의원들은 오히려 좋아한다면서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네. 이 비평 기사를 쓰면요. 네. 제가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네. 다시 좀 다뤄달라고 연락도 옵니다. 아니요, 한 번 더 잠깐만요. 때려달라고. 잠깐만요. 네. 나를 비판했다. 내가 이제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조수진 차장이 방송에서 비판을 하면 한 번만 더 비판해달라? 네, 한 번 더 때려달라. 더 세게 때려달라. 이렇게 네. 아주 원색적으로 요청도 오고요.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 보도자료도 아마 보셨겠지만 거기 보면은 지역구인 목포에서 보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지역구인 목포에서 역시 광주 송정까지 얼마나 많은 의원들의 지역구가 지나갑니까? 네, 네. 하지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네. 이렇게 3,098억이라는 확보를 냈다. 네. 이런 보도자료를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네. 의원들이 내는 거죠. 이걸 아. 보고 유권자에게 네.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권자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쪽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조금 전에 이재명 차장이 설명한 대로 소방 예산이라든지 네. 또 그리고 대북 감시를 관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장비라든지 이런데 갈 돈이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제대로 한번 좀 비판을 네.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역에 돈이 지금 수천억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낙후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뭐 했나? 그동안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주실 대목은 애초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런 사업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따오겠다라고 애초에 공개를 했어야지. 지금 목포시만 해도요. 목포시가 올린 게 있고 전남도나 이런 데서 올린 예산도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마치 그걸 다 내가 한 것이처럼 저렇게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국회의원 배지 처음 달았을 때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뭐 있는데 내가 역점적으로 해서 반드시 임기 내에 얼마 이상 따와서 하겠다라고 실명제로 걸어놓으면은 저렇게 허위 남발할 수 있는 보도자료 부풀리기 못할 겁니다. 자, 두 가지 생각이 번뜩 드는데 아마 이동영 차장 요청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하나, 그리고 내가 따왔다는 것 다 합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될 것이라는 것 하나, 조수진 차장 이야기처럼 우리 유권자가 현명하게 판단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또 새로운 예산 나눠갖기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회견을 했는데요. 그 장면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한 명씩 정책 보좌관을 보장하는 그 법이 패키지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원했던 지방재정법 개정안만 통과시키고 광역의회 보좌관제는 법사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전혀 몰랐던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지방의원들, 광역의원들 보좌관을 월급을 주기로 한 것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었다? 이런 게 있었군요. 네, 저도 오늘 저 기자회견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네. 바로 저 법이 정청래 의원이 발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것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거를 여야가 이 법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약속했던 법안이 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바로 여야가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안 지켜졌다는 주장인데요. 네. 지금 광역 의원들만 하더라도 무급제로 돌려야 된다는 비판이 그동안 굉장히 네. 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광역 의원까지 정책 보좌관을 유급으로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딱 보장을 해서 약속해놓고 안 지켜졌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유권자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지금 지난 2주간, 3주간 동안 폭력 집회 그 시위 때문에 많은 관심이 거기 가 있는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이렇게 슬금슬금 예산을 키워가는 일자리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